예, 그러면은 이어서 성악 지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성악 지표와 관련해서는 성악 지표의 저술 동기, 그다음에 성악 지표의 편집 체계, 그다음에 그 편집 체계에 따라 실제 그 성악 지표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성악 지표의 구성과 내용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요 성악 지표가 찬술된 시기입니다. 이 성악 지표는 1575년에 율곡이 편찬을 완성하여서 선조에게 올린 책입니다. 1575년은 선조가 즉위한 지 8년째입니다. 8년째입니다. 이때 선조의 나이는 24세입니다. 선조는 16세에 왕위에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왕위에서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죠. 그리고 이때 율곡은 40세가 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 1575년이다라는 시점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사림들이 이른바 선비들이 국정 운영을 주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이전 시기는 예컨대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사화가 있었죠. 사화라는 건 말 그대로 선비들이 화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 때는 선비들이 제대로 정기에 진출해서 자기들의 뜻을 펴지 못할 때였죠. 그런데 이러한 시대가 변화해서 이제는 선비들이, 사림들이 정권을, 국정 운영을 주도하는 그런 때가 온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림들이 국정 운영을 주도하게 되면서 다시 사림들 사이에서 견해차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당쟁 그렇죠. 당쟁, 싸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걸 우리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분당 정치죠. 자기들의 정치적인 견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보면 뭡니까? 집단을 형성을 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이 부작용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집단을 이루어서 대립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왕이 중간에서 어떻게 잘 조정을 하고 이끌고 하느냐, 즉 왕의 리더십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왕이 중심을 못 잡고 혹은 왕이 정말 뭡니까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진심을 다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정치는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575년이다라는 시기는 이제 막 정치적인 대립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율곡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청년 왕에게 희망을 걸고 또 한편으로는 국정이 이제 대립이 격화되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시기에 저 국가 운영이 안정을 찾고 그걸 통해서 백성들의 삶이 편해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면 그렇게 하려면 결국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리 당겨와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성학 지표다라는 책은 다른 게 아니라 선조가 정말 제대로 된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율곡이 일종의 연구 보고서를 써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학이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죠. 성왕의 학 이렇게 풀이하기도 합니다. 즉 성인이 성왕이 되기 위한 학문. 이 성왕이라는 것은 이른바 유교에서는 과거의 요순우탕 문무주공하는 식으로 고대 훌륭한 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대의 왕들은 그와 같은 고대 훌륭한 왕들의 정치를 본받아서 실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대 왕들의 그와 같은 정치적 리더십이라든가 이러한 그 정치에 대한 올바른 견해 이런 것은 다 경전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성학지교라는 책도 보면은 물론 율곡이 자신의 생각을 쓴 부분도 있지만 핵심되는 것은 바로 유교 경전에서 뽑아온 글이 핵심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보를 살펴보면은 이 연보는 율곡 2의 연보입니다. 연보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의 생애와 관련되는 그것을 연도순으로 시간순으로 쭉 기록한 것이죠. 거기 보면은 선생이 경전과 역사서에서 학문과 정치에 관련된 격언을 모아서 분류하고 편찬하여 모두 5편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성학지교는 5편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차자와 함께 차자는 임금에게 올리는 글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학지교라는 책을 올리면서 그와 관련되는 글을 또 써서 같이 올린 거죠. 주상께 올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때 성학지교를 선조에게 올릴 당시에 율곡의 벼슬은 홍문관 부제학이었습니다. 이 홍문관이라는 것은 굳이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일종의 국립도서관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왕을 보좌하는 자문 역할을 하는 일종의 국립연구소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율곡은 부제학으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는 특히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이 직책이 있으면서 율곡은 경연에도 참가했다는 겁니다. 이때 경연은 바로 뭡니까? 임금을 모시고 하는 일종의 세미나죠. 공부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조선의 왕들은 참 힘듭니다. 국정 운영도 해야지. 한편으로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신하들과 더불어 공부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주된 것은 이제 유교 경전 중심, 물론 역사책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책도 보면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참여해서 특히 대학 연의를 강했다라는 겁니다. 아래 인용문에도 나옵니다만 이 대학 연의는 중국 남송 때 주자주의보다 조금 뒤의 시점에 활동한 진덕수라는 유학자가 쓴 책입니다. 책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대학이라는 것, 그 체제,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의미를 더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또 유교 경전을 모아서 편찬한 책입니다. 그런데 율곡은 이런 대학 연의를 강론을 하였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 대학 연의의 구성에 조금 일종의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좀 미흡함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곡은 이 성학지교의 성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술을 했습니다. 좀 길지만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는 오묘해서 형상이 없기 때문에 글로서 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서와 육경에 이미 분명하고도 빠짐없이 적혀 있으니 글로서 도를 구하면 이치가 나타날 것이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교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면은 이미 우리가 도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다만 근심이 되는 것은 그 책의 규모가 너무도 방대해서 요령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정께서 먼저 대학을 드러내어 규모를 잡았습니다. 네. 자, 사서육경이다라는 책의 양이 방대하죠. 그렇다 보면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게 핵심이고 어떤 게 중요한 건지 공부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헤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정, 여기서는 앞서 바른 분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앞서 계셨던 뛰어난 학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보통 주자보다 앞시대의 정자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정자가 특히 사서 중에서 대학을 의미 있게 드러내어 보여줬다는 겁니다. 대학을 통해서 유학의 근본 정신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성년의 1000가지 계책과 10,000가지 교훈이 모두 여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니 이 책이야말로 요령을 잡는 법이옵니다. 네. 그래서 유학과 관련되는 공부를 하는 데는 유학의 규모가 어떠냐, 유학의 기본 정신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 사실 대학이라는 거는 글자 수가 2000자도 안 됩니다. 원래는 5경 중에 하나인 예기 속의 한 편입니다. 한 편의 글인데 이거를 정자 같으면은 따로 드러내서 의미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대학과 더불어 중용도 같이 그렇게 한 겁니다. 역시 중용도 글자 수가 한 4000자 안 되는 적은 양이죠. 그런 식으로 대학과 중용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제 노노 뱅자와 더불어 사서다라고 해서 유학자들이 높이 받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서산 진덕수가 이 책을 미루어 넓혀서 대학 연의를 만들면서 경전의 글들을 널리 인용하고 사적을 끌어다 쓰기도 하였습니다. 네, 서산 진덕수는 이 대학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해서 유교 경전에 있는 여러 글들 또 역사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잘 나름대로 많이 발췌해서 대학연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진덕수가 이 책을 만든 근본 정신이 요 밑줄 그은 부분인데 이거는 율곡이 성악지묘를 편찬한 그 뜻하고도 통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배움의 근본과 다스리는 차례가, 다스린다는 것은 정치 관련되는 거죠. 정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환하게 조례를 갖추었으면서 임금에게 중점을 두었으니 참으로 제왕의 도에 들어가는 지침이옵니다. 네. 제왕이 그야말로 유학의 근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게 하는 도움을 주는 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연이라는 책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는 이렇게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대학연의가 다만 권수가 너무 많고 문장이 방대하여 이를 기록한 글 같고 실천적인 학문의 체계대로 엮은 게 아니니
참으로 아름답기는 하나 좋은 것을 다 갖추지는 못하여 싸웁니다. 네. 그 편찬 동기도 좋고 그 내용도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많이 갖추고 있지만 너무 많이 인용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서 조금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보면은 배움은 마땅히 넓게 해야 하고 지름길로 요약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배움은 우리가 정말 방대하게 넓게 헤아려고 알아야지. 또 지름길로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문학 작품이 어떤 거 있다 했을 때 소설 같은 거 중요한 작품 요거 요약해 놓은 거 읽고 뭐 요 대강의 뜻이 이거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대로 된 문학 공부가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문학이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 글을 쓴 사람의 문장 나름대로의 그 글쓰기 방식 이런 것도 있죠. 그거는 그 본래의 글을 제대로 뭡니까 우리가 봐야 그거를 직접적으로 접할 수가 있죠. 근데 다만 배우는 이가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마음을 굳게 세우지 못한 채 먼저 넓히는 것만 일삼으면 생각과 마음이 전을하지 못하여 버리고 처하는 것이 정밀하지 못해서 중요치 않은 것들로 인해 진실을 잃을 염려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넓게 배워야 되겠지만 정말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한편으로는 무엇이 핵심이 되고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또 기준을 잘 세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예컨대 우리가 정말 두꺼운 책을 읽고 나서도 책만 읽었지 그 속에 핵심적인 그 의미라든가 중요한 측면이 어떤 건지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요긴한 길을 찾아 확실하게 문정을 열어놓은 뒤에야 제한 없이 널리 배우고 연관된 것들로 미루어가면서 학문이 형성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사람들이 예컨대 일종의 뭡니까 유학의 중요한 경전의 내용들을 요약한 거라든가 일부 해설을 해놓은 거라든가 유교 경전의 그 의미를 설명을 해놓은 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확실히 세워놔야 된다. 거기다 이제 임금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거죠. 여기 보면은 임금이란 나라의 모든 일이 모이는 자리라서 일을 처리하는 때는 많고 글을 읽을 때는 적습니다. 만약에 줄거리를 잡아 종지, 즉 근본이 되는 중요한 뜻을 정하지 않고 오직 넓히는 데만 힘을 쓰면 글을 대할 때 기억하고 외우는 습관에 얽매이거나 문장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에 빠져서 궁리, 이치를 공부하고 정심, 마음을 바로잡고 숙이, 자기 자신을 닦고 치인,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도에는 참으로 얻는 것이 없을 것이옵니다. 라고 서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임금 같으면 더더욱이나 시간을 내기에 어렵기 때문에 너무 뭡니까? 발췌했는 거라든가 그 요령만 설명해 놓은 거 읽다 보면은 정말 제대로 된 그 의미, 맥락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서문에 나오는 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책을 율곡이 저술한 동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임금이 그야말로 유학의 근본 정신을 제대로 헤아리는데 일종의 입문서를 만든 셈인 겁니다. 이 서문에서 이미 율곡은 이 성악지표가 사서와 오경으로 들어가는 사달이다 그랬습니다.
율곡의 궁극 목표는 그야말로 선조가 유교 경전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통해서 그야말로 군주로서의, 그것도 성인 군주로서의 덕을 갖추어서, 역량을 갖추어서 나라를 제대로 그야말로 이끌기를 바란 겁니다. 여기 써놓은 대로 성학지교는 유학의 가르침에 따라 선조가 훌륭한 군자가 되기를 바라는 율곡의 소망이 담긴 책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학지교는 바로 제왕학의 요체를 담고 있는 책인데, 한편으로 보면은 유학의 가르침, 특히 송대 이후의 그 유학의 가르침을 잘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성리학의 입문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군주를 위한 책일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율곡은 서문의 끝부분에도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책은 비록 임금의 학문에 주안점을 두었사오나 실제로는 상하에 두루 통하는 글입니다. 배우는 사람들 중에 널리 보긴 하였으나 넘치는 지식을 추스르지 못한 자도 여기에서 공을 거두어 요약하는 방법을 얻어야 하고, 배우지 못하여 고루하고 견문이 좁은 자도 여기에 힘을 다하여 학문으로 나가는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배움에는 빠르고 늦음이 있으나 모두 유익함을 얻을 것입니다. 자, 그렇죠. 이게 성학지교가 기본적으로는 그야말로 성인왕을 만드는데 활용되는 이런 책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결국은 성인되는 그 공부하고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쓰일 수 있는 책이고, 특히 공부는 했다고 하는데 아직 제대로 되는 핵심 파악을 못하는 유학의 근본 정신, 줄기를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는 사람, 그저 책만 많이 읽고 그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사람한테 활용될 수가 있는 거죠. 유학의 그 정수를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직 공부 출발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 중심 못 잡는 사람도 이거를 읽어서 성학지교를 통해서 유학의 근본 정신이 이런 거구나 라고 대강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 그걸 바탕으로 이제 다시 사서오경이라는 유교 경전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학지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다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책의 구성 형식입니다. 요 글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본문 앞에, 즉 각 그 장이라든가 그 각 편이나 장 들어가는 그 앞부분에 제일 먼저 율곡이 쓴 글이 있습니다. 율곡이 글을 써서 이 편이 혹은 이 장의 그에서 인용된 글이 어떤 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것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 사서와 오경 위주로 각 장의 본문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교 경전, 이게 실제 가장 중요한 본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선현들의 말로서 보충했다. 유교 경전 이외에 여러 빼어난 유학자들의 말 혹은 글을 인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 각 장의 본문에 대한 줄을 단 부분이 나옵니다. 사서오계라든가 아니면 그 선현의 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주의 형식으로 달려 있는데, 이거는 주로
주자의 주를 위주로 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필요하면 경전이라든가 여러 책을 인용한 것도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율곡 자신의 견해를 또 필요하면 중간중간에 넣기도 하고, 또 각 장을 마무리할 때는 꼭 율곡 자신의 글을 덧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글 속에는 또 소주, 또 작은 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주는 대체로 율곡 자신이 쓴 글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율곡이 선현의 말을 인용해서 요 소주를 구성을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인물이 누구인지, 누구의 말인지 이거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악지교 제일 첫 부분을 보면서 요 편집 체계를 실제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악지교 본문의 제일 첫 부분이 바로 제1통설, 통설로 구성되어 나옵니다. 이 통설의 제일 처음 나오는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신이 생각건대. 여기서 신은 바로 율곡 자신입니다. 임금에게 바치는 책이기 때문에 신이라고 표현한 거죠. 신하니까. 신이 생각건대 성년의 말씀은 횡으로 말하기도 하고 종으로도 말하기도 하여 한마디 말로 체와 용을 다한 것도 있으며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한 가지 실마리에 대해서만 말한 것도 있사옵니다. 이제 체와 용을 총괄한 말씀을 취하여 첫 편, 제일 앞머리 편으로 삼았사옵니다.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본문 앞에. 네. 달리 이제 설명을 붙인다면 그야말로 유교 경전에서는 우리가 친절하게 모든 것을 세세하게 쓰지는 않죠. 핵심되는 내용을 때로는 그야말로 율곡마 표현대로 횡으로 말하기도 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그야말로 상하, 위아래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그야말로 무엇이 본체고 무엇이 작용인지 이런 것을 잘 어우러지게 표현한 글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다른 형식으로 취한 것도 있는 거죠. 예컨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또 뭡니까? 다양한 말로 표현한 것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말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죠. 자, 좀 큰 글씨로 표시한 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하고 성대로 따르는 것을 도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라 한다. 네, 사서 가운데 중용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하늘이 명한 것이니까 하늘이 모든 사물에게 부여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사물의 입장에서 보면 사물은 하늘로부터 각각 품수받은 부여받은 본성이 있다는 거죠. 각 사물은 각 사물마다 본성이 있죠. 인간도 인간 나름대로 본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러한 본성이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보편타당한 거죠. 그리고 이 본성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도라 한다. 도는 바로 길이죠. 그러니까 본성을 따라 그대로 가는 것, 그게 길 제대로 가는 것. 그리고 이 도를 닦는 것을 교라한다. 우리가 길 제대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바로 교가 되는 겁니다. 교육. 가르칠 교 쓰지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나를 기준으로 하면 나는 내 자신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길을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주자가 말하기를 해서 바로 이 중용 1장에 대한 주자의
설명을 덧붙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자에 줄을 덧붙이다가 여기 보면 주자가 말하기를 하늘이 음양과 오행으로 만물을 내실 적에 기로서 형체를 이루고 이 역시 부여한 것이 그랬는데 그 다음 보면은 또 소주 그래서 조금 작은 글씨로 부연 설명된 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네. 이 부연 설명에 나오는 것은 바로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다른 어떤 사람이 말했다라는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율곡이 말한 겁니다. 그리고 요 끝부분에 이제 다시 율곡의 말로 마무리를 짓죠. 신이 생각건대 성년의 학문은 몸을 닦고 사람을 다스리는 데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네, 몸을 닦고 사람을 다스리는 데 지나지 않을 뿐이다 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바로 수기치인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것인데 유학의 근본 정신은 바로 달리 말하면 유학은 수기치인의 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닦고 그다음 결국 그걸 바탕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거죠. 예컨대 대학에서 보면은 경물, 취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네. 경물, 취지, 성의, 정심은 결국 수신이니까 줄이면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되죠. 네. 수신, 자기 자신의 몸을 닦는다. 재가, 집안을 이끈다, 다스린다. 치국, 나라를 다스린다. 평천하,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 그랬는데 결국 재가, 치국, 평천하는 다 예, 치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수기치인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닦고 남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유학은 자기의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은 인격 완성, 인간으로서의 자기 완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치인, 사람을 다스린다 그런데 이건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제대로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두 개가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안 되죠. 예컨대 유학 같으면은 불교라든가 비판할 때는 뭐냐면 불교는 이 자기 자신을 닦는 데만 치우쳤다 이래 하는 거죠. 사실 불교는 근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출세관적이죠. 즉 현실 사회 이 세속에 살면서 뭔가를 이루고 변화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그러한 세간을 떠난 현실을 떠난 우리 흔히 출가한다 그럽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 완성의 길을 추구를 하는 거죠. 물론 불교에서도 대승불교 운운하면서 사회 사상, 사회적인 그런 측면과 관련되는 노력도 있지만 불교의 근본은 역시 유교식으로 표현하면 몸을 닦는다라는 데 주체인 겁니다. 근데 유학에서는 이 양쪽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들어 나가자라는 그러한 이상을 같이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성학지표는 보면은 모두 다 5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제1편이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편집 체계의 예로서 본 통설입니다. 제1편 통설. 그러니까 나머지 편에서는 또 좀 더 조항이 많겠죠. 조항이 많다는 경우에도 기본 틀은 조금 전에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대로 통설은 수기와 치인을 합하여 말한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이제 다 말한 거죠. 달리 말하면 제1편 통설은 성학지표 전체에 대한 그 내용을 핵심 내용을 뽑아서 설명을 한 거죠.
자, 이거는 대학의 삼강령인 밝은 덕을 밝히는 것, 즉 명명덕과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 신민. 그다음에 지극히 선한 데에 머무는 것, 지어지선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수기치인과 관련되는 그 내용을 서술한 것이 바로 성악지표다라는 것을 이 통설에서 여러 경전을 인용하고 필요한 자료를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2편은 바로 수기편입니다. 제2편은 수기편. 이 수기편은 총 13조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목 그랬는데 장 그래도 됩니다. 13장. 자, 수기니까 자기 자신을 닦는다 이래 되겠죠. 이건 이미 앞에서 봤습니다만 대학에서 말한 밝은 덕을 밝히는 거다 그랬습니다. 네, 명명덕 그랬는데 명덕을 밝힌다라는 거죠. 제일 앞에 나온 명자가 동사에 해당됩니다. 명덕을 밝힌다.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명덕이라는 말이 숙여져 있죠. 명덕 로타리 할 때 이 명덕 아닙니까? 밝은 덕. 밝은 덕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은 유학에서는 근본적으로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밝은 덕을 가진 존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덕이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는 맹자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긍정적인 설명, 즉 성선 이거하고 다 연결되는 거죠. 인간은 본래는 밝은 덕을 가진 존재인데 문제는 이 밝은 덕이 그대로 밝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밝은 덕이 밝아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노력이 바로 공부가 되죠. 수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숙이라는 것도 결국은 알고 보면은 닦는다라는데 이 기라는 것이 바로 명덕을 가진 자기 자신이죠. 이러한 명덕을 밝히기 위해서 갈고 닦아야 되죠. 수. 달리 말하면은 우리가 수신, 수양하듯이 닦을 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만 표현하면은 일종의 자기 성찰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잘 헤아려 보는 게 되는. 자, 이 13장을 보면은 13장 체제에서 보면은 1장이 역시 총론입니다. 달리 말해서 수기 전체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교 수양론의 그 윤곽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기라는 것이 결국 왕에게 있어서는 백성을 다스리는 것의 근본이 됩니다. 치인의 근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기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이 결국 지행합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닦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하는 공부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실제 행동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2장이 바로 입지입니다. 뜻을 채운다. 뜻을 채우는 것은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이 수렴인데 이거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모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잘못하면 끊임없이 그야말로 들고 나는 것 시도 때도 없죠. 또 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가 잘 놔두면 헤아리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모아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유교 수양론에서 강조하는 바로 경이 강조됩니다. 경이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정신이 올바른 집중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한결같은 마음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경인 겁니다. 그 다음 4장은 국리입니다. 이치를 공부한다 그랬는데 대학에서 보면은 경물치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물치지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사물의 이치를 잘 궁구해서 헤아려서 그야말로 우리의 알미 지극하도록 우리의 알미 어떤 것에 대해서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이 궁리와 관련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이 독서의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유교 경전에 대한 독서겠죠. 자, 그 다음에 5장은 성실입니다. 성실장이죠. 이건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중용에서도 보면 성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6장은 기질. 기질을 바로잡아야 된다. 우리 기질 말할 때는 흔히 타고난 기질 이런 말 하죠. 그렇습니다. 기질은 어떻게 보면 각자 타고난 겁니다. 근데 기질에도 좋은 기질을 타고난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그랬을 때는 그렇지 못한 기질을 타고났을 때는 그러한 기질을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부족한 잘못된 기질의 측면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게 유학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양기, 그래서 길을 잘 기르는 것. 유학에서는, 특히 성리학에서는 이 기라는 것이 모든 것을 구성을 하고 심지어 우리의 그 정신까지도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길을 제대로 올바르게 잘 기르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명자 같으면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이런 말을 했죠. 자, 그 다음에 8장 정심, 마음을 바르게 한다 그랬는데 이건 대학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은 성의정심입니다. 경물치지 성의정심할 때 뜻을 성실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바로잡는다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9장은 검신, 검신장입니다. 이건 대학의 수신에 해당되는 거죠. 몸을 닦는다. 자기 몸을 잘 점검하고 조신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가짐을 바르게 제대로 하는 거죠. 10장은 회덕량입니다. 회가 크다는 겁니다. 자, 회덕량은 바로 우리의 덕을 넓히는 겁니다. 자, 덕을 넓히면은 결국 우리가 훌륭한 덕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사람을 평가할 때는 저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덕이 있다는 것은 결국 덕이 높다는 겁니다. 11장은 보덕, 그래서 군주의 덕을 보완한다. 군주의 덕을 보좌한다. 자, 12장은 돈독, 돈독하게 한다 할 때는 이건 성실한 노력을 더 기울인다. 좀 더 뭡니까? 우리가 충실하게 노력하고 애쓰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성의, 정심, 수기, 이거를 더 든든하게,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 다음 13장 제일 끝에는 공효했는데 이거는 수기의 성과를 논하는 겁니다. 정말 이런 수기의 공부를 하면은 그 효과가 어떤 것인가 이걸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노력을 하게 되면 결국 수기가 대학에 나오는 지선에 머문다. 그야말로 자기를 닦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이러한 경지에 이르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가 세 번째 편은 바로 집안을 바르게 한다. 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가는 바로 대학에 나오는 신민 제가에 해당됩니다. 대학에서는 보면은 삼강령 8.5 그래서 삼강령은 명명덕, 신민, 저지선 그러죠. 8.5은 바로 대학의 8.5은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지국, 평천하 이래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정가는 8.5 중에는 제가에 해당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1장은 총론이고 정가와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논했고 그 다음에 제2장은 효경입니다. 효도와 공경,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보다 윗사람을 공경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제3장은 형매해서 이 형은 형벌이 아니고 모범이 되는 겁니다. 아내 모범이 돼야 된다. 이 아는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에게 모범이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자기 부인을 표현할 때 내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집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장은 교자,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이 있고, 제5장은 친친. 자, 친척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친족과 친하게 돼야 된다. 여기 친족은 제일 가까운 친족은 누굽니까?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처자가 있죠. 처와 자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는 여러 친척들이 있죠. 일가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잘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정가할 때 우리가 이 가는 요즘처럼 핵가족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야말로 일가 친척까지 다 포함된 일종의 가문, 이 정도의 규모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은 근엄. 그래서 근엄한 몸가짐을 가져야 된다. 몸가짐을 올바로 가져야 되죠. 집안에서 모범이 되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7장은 절검, 절약과 검소. 집안이 잘 운영되려면, 영위 되려면은 물질적인 측면도 일정 정도 갖춰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히 절약과 검소가 중요한 겁니다. 예컨대 100 버는 사람이 50만 쓰고 50만 허리끈 조여매서 50을 절약해서 그렇게 모아가는 경우하고, 1000을 벌지만은 1000을 다 쓰거나 아니면 1100 뭐 이렇게 쓰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버는 것을 어떻게 적절히 쓰느냐, 또 어떻게 절약하고 검소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물질적인 것과 관련돼서 좀 더 자유로운 상황이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 절약과 검소는 단순히 물질을 아끼는 데서 그걸 넘어서서,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자유로움을 더 가지게 하는 데 일하지 않을 겁니다. 많은 물질이 우리한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죠. 물론 일정 정도의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뭡니까? 검소라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검소를 통해서 정신의 세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8장은 공효해서 가정을 바로잡는 효과. 자, 이렇게 정과와 관련되는 여러 효경부터 점검하게 되면 바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 집안을 다스리는 일이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그런 상황에 이르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제4편은 바로 위정편입니다. 위정이니까 바로 정치를 하는 거죠. 위정편은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대학에서는 신민에 해당되죠.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것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8조목에서는 지국평천하에 해당됩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 자, 제1장은 총론이고 정치와 관련되는 정체적인 그 맥락을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 제2장은 용년입니다. 어진 사람을 등용한다. 네.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국정을 운영할 때는 바로 국정 운영의 각 부문에 그야말로 역량을 갖춘 적절한 사람을 써야 전체적으로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장은 취선. 이거는 선한 일을 취한다. 그렇죠? 선한 사람, 훌륭한 사람을 취한다. 그 다음에 식시무. 시무를 알아야 된다. 즉 우리가 당면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어떤 건가, 중요한 일이 어떤 건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 예컨대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 이제 코로나 상황을 매듭짓는 이런 그 시점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부분이 타격을 많이 입었고, 또 이런 기회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역량을 갖추고 또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장은 법선왕, 선왕을 본받는다 그랬는데, 이 선왕은 단순한 앞에 있는 왕이 아니고 성인왕입니다. 이 성인왕을 본받아야 된다. 요순 같은 임금을 잘 본받아야 되죠. 자, 6장은 근천계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하늘의 경계를 조심하라. 옛날에는 그야말로 왕조가 천명을 받아서 왕조를 세운다 그랬죠. 그리고 이 천명은 끊임없이 하늘의 명은 움직인다. 그러니까 영원한 왕조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의 뜻을 정말 뭡니까? 잘 헤아려서 조심해야 되죠. 그럼 하늘의 뜻을 어떻게 하느냐? 하늘은 바로 백성을 통해서 그 뜻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하는 말. 바로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것이 그 말. 백성의 마음이 하늘의 뜻이다. 하늘의 마음이다. 그 다음에 7장은 입기강. 기강을 세워야 된다. 국정 운영에 기강이 있어야 되죠. 기강이 문란하게 되면 그야말로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국가에 혼란이 생기는 거죠. 다음 8장은 안민.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정치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백성을 편안히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장 명교. 백성들을 잘 가르쳐야 되죠.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안 되고, 정말 뭡니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가르침을 충분하게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10장은 공효. 비정편의 공효니까 결국 정치의 효과. 즉 제대로 된 훌륭한 정치를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떤 것이냐, 이걸 설명을 하는데, 이건 당연히 뭡니까? 시국평천화. 나라가 다스려지고 천하가 화평하게 되는 것이 지선의 경지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경지의 정치가 나타납니다. 그야말로 태평시대를 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악지묘의 마지막 5번째 편은 성현도통, 이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이건 그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대학의 이념이 실제로 구현된 자치를 도통이라는 줄기를 통해서 찾고 있는 것이다. 요학의 근본 정신, 진리가 어떻게 전수되어 왔는가, 어떻게 전해져 왔는가, 그걸 통해서 결국 대학이라는 책, 수신제가 지구평천화, 즉 수기치인의 그 이념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 아는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였는지, 이거를 설명을 해 보이는 편. 자, 율곡의 그 성악지묘학에는 보면은 그 책 속에는 이 목록을 다시 도식으로 그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성악지묘 목록도에서 목차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이건 율곡전서 권 10부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요 보면 이제 뭡니까? 동설, 수기, 그다음에 제3 정가 제3 3편, 그다음 위정 제4편, 그다음에 성현 도통 제5편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통설 제1편에 오른쪽부터 총론, 수기, 정가, 위정지도, 그야말로 수기, 정가, 자기 자신을 닦고 집안을 바르게 하고 정치를 행하는 그 도와 관련되는 도를 총체적으로 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부터 보면은 총론, 입지, 수렴, 국리, 성실, 교기질, 양기, 정심,
검신, 회, 덕량, 보덕, 돈덕, 공효. 그 다음에 정가 제3에 보면은 8장으로 되어 있죠. 총론, 효경, 형내, 교자, 친친, 근엄, 절검, 공효. 그 다음에 위정편에 이제 또 1장으로 되어 있죠. 총론, 용현, 취선, 식시무, 법선왕, 근천계, 입기강, 안민, 명교, 공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총결 짓는 것이 성현도통제오 5편인데 오른쪽부터 보면은 극진, 수기, 정가, 위정지도. 수기와 정가와 위정과 관련되는 도를 다 할 수 있다. 극진. 이런 식으로 성악 지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또 필요한 요 성악 지표와 관련되는 번역서 전체적으로 번역한 것도 있고 또 참고할 만한 책도 조금 적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이런 책들을 한번 활용을 해 주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이것으로 성악 지표와 관련되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